자, 이거 발고분이 시험 범위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모레 보는 거, 내일 모레 보는 것도 시험 범위로 잡힐 테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이게 지금 C 파트가 20번 주장 찾기 문제거든. 모의고사 지난주에 봤겠지만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이렇게 이어질 텐데 요거 빼고 주장, 요지, 주제, 제목 문제는 항상 첫 줄에 신경 쓰자. 첫 줄에서 어떤 흐름인지 판단한 다음에 여기서 답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힘을 줘서 읽어야 돼. 나머지는 근거나 사례가 이어질 테니까, 그지? 그거 연습하는 거야. 자, 첫 줄에 쌤이 주제가 드러나기 쉽다고 했는데 이 기출 문제는 어땠느냐? Improving your gestural communication. 단어 어려운 거 있으면 외우고 향상시키는 것, 당신의 몸짓 의사소통 방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하고 주어가 돼야 돼. 근데 improve는 동사니까 동명사 주어로 쓴 거야. 물론 주어로 쓰인 동명사는 to improve 따위에 to 부정사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어. 자, 내용 읽어보자고. 당신의 몸짓 의사소통 능력. 이걸 좀 더 잘하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하면 제스처 능력을 발전시키고 싶은 거야. 그럼 당연히 포함시켜야 돼. 선생님 저는요 제스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좀 향상시키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포함해야 되는 거야. 뭘 포함해야 되느냐? more 되는 이것보다 더니까 뭐뭐 이상을 포함해야 된다. 즉 거꾸로 말하면 이것만 알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이것을 아는 것 이상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건 하고 싶은 얘기가 뒤에 있다는 얘기야. 이게 답이 아니라고, 주장이 아니라고.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우리말로 바꾼다. 당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몸짓 언어, 제스처 의사소통 능력을 개선시킨다는 것은 당연히 이것 이상을 포함해야 된다. 저스트는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갱이야. 갱 이거 하는 거 정도는 넘어서야 된다. 아는 거. when to, 언제. 자, 바로 배운 거야. 우리 교과서 지문에서 배운 거야. 의문사 플러스 뭐 to 부정사. 선생님이 명사 구로 번역이 될 수 있어서 그대로 번역하면 when to not니까 언제 끄덕일지 흔들지 이거라 그랬지? 자, 기억나는 사람 교과서에다 필기돼 있어. 전체 다 했어. 명사 절로 바꾸면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의 명사절로 바꿔도 된다라고 했지? 심하면 했지 이거?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너잖아. 네가 개선시키는 거잖아. 그럼 마음속으로 한번 고쳐보는 거야. 이걸 고치면 어떻게 되겠다? When you should not or shake hands.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됐니? 발곡은 요거 똑같이 적어놓고 요 가로친 부분을 똑같이 고칠 때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긍정의 끄덕거림을 해야 되는지 또 언제 악수를 해야 되는지
요걸 아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건데 제스처 사용 방법을 알고 있는 건데 이것만 뭐 상대방의 의견이 공감하면 고개 끄덕이고 뭐 상대방하고 친함을 표시할 때 손 흔들어 악수하고 이런 정도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 개선시킨다는 것은 이것 이상의 이것에 관한 것이다.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야. 빈칸 나올 수 있어. Complement your spoken messages가 중요한 내용이야. 자, 니네 내일 모레 모의고사에서도 complement가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보완하다야. 보완하다. 이렇게 배워놓고도 모의고사 지문에서 컴플리먼트가 나오니까 퉁치면 안 된다고. 이거 철자가 요거랑 요게 달라 지금. 발음은 컴플리먼트 똑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때 외우는 법 알려줬을 거야. I지 I. I는 칭찬해야 돼. 칭찬해줘야 되겠지? 이빨은 빠지면 보완해야 돼. 이렇게 외우라고. 이. 알겠냐? 그래서 여기 I가 아니고 E니까 너의 스포큰 랭귀지를 뭐 해줘야 돼? 보완해줘야 되겠지? 쉽게 말하면 헬프의 개념이라고. 이게 왜 중요할? 첫 줄에서 주제 찾아야 된다 그랬지? 그저 아는 것 이상의 이것에 관한 얘기를 알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개선시키는 것 이것 이상의 뭐에 관한 거냐? 제스처 사용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너의 입으로 나가는 메시지를 뭐 하는 개념으로? 보완한다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작을 해야 된다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내용을 어떻게 몸짓 언어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보완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관한 게 바로 제스처를 개선시키는 내용이다. 즉 내가 말을 하고 이 말을 어떻게 이 제스처로 보완할 수 있지? 이걸 연습해야 진짜로 제스처 의사소통이 강화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것에 관한 것이다. adding. 그러면 보완을 하게 되는데 추가하면서 layers, 레이어가 겹이라고 그랬어. 여러 겹의 의미를 너의 말에다가 뭐 할 수 있어? 추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내가 너는 멍청해. 이거보다 너는 멍청해. 너는 멍청해. 이게 바로 똑같은 멍청해라는 스포큰 랭귀지에다가 여러 겹의 의미를 손동작으로 더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단순하게 네 말이 맞네.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게 아니고 이걸 좀 내가 맞다는 얘기를 네 말이 맞아라는 말을 어떻게 보완하지? 이거 정도가 안 되는데 오 맞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해야 네가 제스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야. 긍정일 때 고개 끄덕이는 거 아니에요? 끄덕이는 것도 어떻게 끄덕이면 더 내 메시지에 더 보완이 될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이 주제는 말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제스처를 사용해야지. 이거 없이 이거 의사소통 잘하는 애야? 응? 김민결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저 좋아요. 네. 질문해보라고. 선생님 저 좋아하세요? 그래봐. 선생님 저 좋아하세요. 이건 의사소통을 제스처로 하는 게 아니라고. 뭐부터 먼저 해야 돼? 좋아하지. 이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오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스처만 쓰면 된다라는 것도 제스처의 사용 방법 중에 하나가 맞는데 그 이상으로 말을 해놓은 것을 더 컴플리먼트 하는 데다가 신경을 써서 연습을 해야 제스처와 소통 능력이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말하지 않으면 제스처 능력 개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말이 먼저. 그 다음에 제스처는 거들 뿐. 어떻게 효과적으로 거들 수 있느냐. 이게 주제야. 주제 찾아볼까?
아까 내가 요 정도 읽으면 답 나와야 된다고 그랬지 시제 수능에서. 한글로 돼 있잖아. 열린 마음 지랄 말고. 몸짓 언어만 사용하면 돼? 이거 말하지 않고 몸짓 언어만 쓰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청중의 반응을 뭘 파악해? 직접적으로 반복. 어떤 게 맞아? 그래도 이나마 이게 적절하지. 그럼 여기서 답은 이거였는데 선택지, 학교, 발고군, 내신 나올 때 요걸 바꿔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말을 보충하는 몸짓 언어 사용이 익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른 학교도 내신 범위에 시험 문제가 들어가면 그냥 단순하게 답을 외울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답안을 예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다시 돌아가서 봐봐. 이렇게 읽고 니네 발곡 말고 나머지 학교 발곡도 포함되지만 니네 나중에 여기까지 됐으니까 지워. 그러니까 내일 모레 만약에 20번 문제 본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했으니까 20번 문제 맨 앞에 한 4-5줄 읽고 나서 선택지부터 먼저 보지 않겠어? 그래서 완전히 아닌 걸 지우고 남는 것을 답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지우개 분법이라고 그랬어. 특히 지난주에 모의고사 보면서 헤맸던 사람 잘 들어. 무슨 영어 진짜 잘하는 사람 아니면 수능 어차피 모의고사 다 오지선다야. 맞는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틀린 것부터 지워. 아예 아닌 거. 오케이? 아까 청중의 반응 이런 건 아예 답이 안 되잖아. 그럼 4지선다. 또 하나 확실히 지금 3지선다. 2지선다. 그럼 찍어도 확률이 높아지잖아. 오케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뭐 좀 확실히 몰랐는데 맞추는 문제도 추가되면서 이제 점수가 좀 오르게 되겠지. 됐니? 자, 다음 줄. 그러면 open-handed gesture. 예를 들어서 무슨 예시가 나와야 돼? 말을 보충하는 제스처의 형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 말고 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open-hand gesture.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나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레이어로 겹쳤어? 이렇게 하면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약간 더 솔직한 표현이라는 레이어가 입혀지지 않았어? 우리 말할 때 그렇잖아. 나 없는데 이거보다 너 진짜 없는데? 이거 어때? 말의 진실성이 더 담기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열린 손으로 보여주는 제스처는 예를 들어서 뭘 상징할 수 있다고 가리킬 수 있다고? 정직함을. 그지? 내가 친구한테 구라치면서도 진짜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 아 진짜로? 아 진짜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indicate 동사 외웁시다. 내일 모레 나올 수 있어. 가리키다. 자, 동의어. refer to. 가리키다, 지칭하다. 자, 결국 예를 들어서 손을 벌리고 하는 제스처는 우리에게 정직성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도 주구장창 했던 거야. 발국은 내신 들어가니까 이 지문 잘 보시고. 여기 can indicate가 뭐야? 동사지. 근데 여기 나오는 create가 또 뭐야? 동사지. 접속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건 당연히 ing로 무슨 구문 처리해? 분사구문. 저게 그냥 create 나오면 틀렸다는 거 잡아낼 수 있겠어? 그래서 이 open-handed gesture를 우리가 써먹으면 그것이 정직성을 가르쳐주는데 동시에 어떤 분위기도 만들어줘. 이거 하나 썼을 뿐인데 내 말이 나는 진짜 너한테 거짓말하지 않는 거야. 난 진짜 솔직하다고. 그럼 뭐야? 정직함을 포함해서 나를 믿어달라는 신뢰의 atmosphere는 원래 이 공기 중에 뭐라 그래 우리? 대기라 그러지. 대기. 과학에서는 대기권이 atmosphere야. 근데 이 공기 중이니까 이게 분위기라는 뜻이거든. 분위기. 비슷한 게 내가 공기를 뭐라 그래? 에어라 그러지. 에어도 분위기라는 뜻으로 쓰는 거지. 오케이? 그럼 우리 국어에서도 그러잖아. 이 교실의 공기가 왜 이래? 이러면 공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분위기 왜 이래?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atmosphere가 분위기다. 그런 동작을 씀으로써 신뢰의 분위기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됐어? You invite. 너는 invite는 초대하는 건데 사람이 아니야. openness, 개방성과 협조를 초대한다는 건 이끌어내다야. 오세요 하는 거니까. 그지? 이런 손동작 몇 개 가지고 개방성,
누구나 참여해도 돼. 또는 collaboration. 누구나 참여해서 협동해도 돼. 나와 함께해. collaboration 협동. 이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번엔 손동작이 좀 달라. When you speak, 네가 말할 때 뭘 가지고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별표야. with 목적어 뒤에 ing나 pp가 나오는 with 분사구문이라고 그랬어. 이때 with는 뭐뭐한 상태로 이런 뜻이었어요. 상태로.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이 do를 쓰는 건 얘가 하면 ing고 얘를 하면 pp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날 거야. 어떤 상태로 말할 때 with 목적어 facing up ing 썼네. face는 자동사로 향하다야. 향해지는 게 아니고 향하다야. 그 palm은 손바닥이거든. 그럼 뭐뭐한 상태로 손바닥을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위쪽으로. 워 이거고. 이건 아래로 향하고 있지? 야 이러면 귤이야 졸지 마. 우리 함께 공부하자. 선생님 수업 잘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이 손바닥 이렇게 하늘을 보게 페이싱 업 한 상태가 뭘 만들어내? 개방성, 들어와. 또 뭐야? 함께하자.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야. 오케이? 예. 이러한 단순하지만 예시 아직도 있지만 중간에 하지만 이 표현은 단순해. 손바닥 위로 향하게 하는 게 뭐 어려워?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제스처. 그게 의미하는 바는 강력하단 말이야. 오케이? 오픈네스와 콜라보레이션을 끌어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이런 제스처는 can make others feel. 이거 틀리면 뒤지는 거야. make, have, let 무슨 동사? 사역동사. 그래서 목적어 뒤에 원형 부정사. feeling 안 되고 feel 안 되고 feel만 되는 거야. 이러한 강력한 제스처는 다른 사람이 느끼게 만들 수 있다. feel 다음에 부사의 형용사야. I feel. 나는 행복하게 느낀다고 해서 여기다가 happy를 적어야 돼? 그냥 happy를 적어야 돼? feel 다음에는 하게라고 번역이 돼도 주격보호로 형용사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comfortably가 아니고 뭘 써야 돼? 그냥 comfortable 하는 형용사 써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떠나겠어? 참여하겠어? 그래서 첫 번째 feel 형용사 and willing도 형용사야. 이게 형용사로 기꺼이 뭐뭐 하느니. 그 첫 번째는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고 또한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맨날 첫날 수능 지문에 나오는 거 engage in 뭐하다 어디에 대답이 없어. 참여하다. 아까 오픈된 상태에서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편안함을 느꼈다면 당연히 대화 속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생기겠지. 되니? 그러니까 앞에 선 연사들이 청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때 그냥 말하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좀 호응해 주세요 이런 것보다 이렇게 했을 때 더 호응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지? 자 그렇지만 우리 과유불급이라고 하나? 뭐야 모든 게 적당히 하지 지나치면 그렇지? 선생님과 얘들아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좀 같이 참여하자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참여하자고 제스처 중요하다면서요. 전 오바해서 쓰려고요. 이러면 무슨 효과가 올 수 있어? 역효과가 올 수 있지? 오히려 신뢰의 정도가 어떻게 돼? 반대로 떨어져 버리겠지? 쟤 왜 이렇게 나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지만 명심해라. 무엇? 여기 나오잖아. 오바가 뭐야? 오바다, 에바다. 제스처가 좋다니까 오바해서 제스처링하는 함정에 뭐하지 마라.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되니?
그래서 똑같은 얘기. Too many hand movement. 그게 바로 over gesturing의 뭐야? 하나의 예시야. 나머지도 잘 들어. 수능에서 지문의 구성은 항상 포괄해서 뭘로 가? 구체로 간다 그랬어. 그럼 여기에 지금 오버 제스처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오버 제스처링인지 얘기를 안 했지.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례로 구체적으로 너무 많은 손동작이야. 되니? 내가 이거 왜 잡아주는 줄 알아? 다른 학교 교과서 시험 범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but부터 여기까지를 한 줄 빼놓고 다음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고르시오. 그건 뭐야? 너무 많은 손동작이 구체적인 내용이면 너무 많은 손동작을 묶을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은 과도한 제스처링이지. 앞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절대로 뒤에 안 나온다고. 뭐 본문을 외워도 좋겠지만 안 외우고도 수능 지문의 내용 구성을 알면 삽입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과도한 제스처링의 한 가지 사례. 너무나 많은 손동작들은 오히려 외워. distract. 다음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 모의고사에 distract 나오면 맞출 수 있겠어? 뭐 시키다? 분산시키다. 너의 메시지로부터 분산시킬 수 있다. 너의 메시지로부터 분산시킨다는 건 합쳐서 distract from 하면은 뭐뭇을 흩어지게 하다. 너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오히려 집중력이 없어지게 흐트러지게, 즉 저 새끼 뭔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또 ing야. 그럼 원래 목적은 제스처를 쓰는 게 집중력을 어떻게 하려고? 끌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근데 away가 뭐라 그랬어? 분리야, 분리. away가 들어가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엔 내 쪽으로 끌어야 되는데 너의 말로부터 그 메시지가 멀어지게 만든 게 drawing attention away야. 합쳐서 draw attention away from이 뭐뭐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다. 오히려 말을 강조하려고 제스처를 써야 되는데 제스처가 과도하니까 그 말을 보완하는 목적은커녕 오히려 말로 하는 메시지를 분산시켜 버린다는 말이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또 끝에 구체적으로 예시가 나오지. 이거 한번 상상해 보자. Imagine a speaker. 말하는 사람, 연설자를 상상해 봐라. 요거 시험 범위 발고 잘 들어. whose 무슨 격? 소유격 관계대명사. 요거 who로 쓰지 않도록 조심해. 선행사는 스피커야. 그 말하는 연설자의 손이 move quickly. 아까 내가 보여줬잖아. 빠르게 움직여. 마치 새날개처럼. 포닥포닥 이러는 거야. 그런 연설자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들의 메시지는 lost in their chaos of their gestures. 잘 들어. 좋은 사람 잘 봐. 복잡한 구조야 사실은. 누가 똑똑한지 보자. 동사, 목적어, 문장은 끝났어. 이 연설자를 한번 생각해 봐라. 문장은 끝났다고. 그럼 나머지 여기까지가 다 뭐냐? 이 스피커를 설명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절이야. 요거 물어볼 거야. 쌤이 소유격 관계사절은 관사를 무시한다면 뒷문장이 어떻다고 그랬어? 완전하다고 내가 방학 중에 떠들었어. 원래 관계대명사절은 뒷문장이 불완전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냥 일반 소유격. I have my book. 자, 여기서 이게 소유격이지. 이거 뺀다고 사실은 어나 더가 있으면 더 완벽하겠지만 그래도 주어 동사 목적은 어때? 있지? 소유격은 없애도 문장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망가지진 않아.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요 소유격 뒤에 여기 문장들 여기 가로 끝날 때까지 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하게 보여야 되거든. 주어 동사 있어야 되거든. 그냥 보니까 손이 움직인다. 주어 동사 나왔지? 빠르게 새처럼. 무브가 움직이다. 자동사니까 완전한 문장으로 끝난 거야. 잘 들어 끝까지.
이게 동사처럼 보이지? 요게 빠진 거야. being lost. being lost. 잘 들어. 내가 1학년이니까 꼼꼼히 설명하는 거야. 이 주절의 동사가 현재지. 그치? 근데 얘는 과거가 아니라 PP라고. 그럼 동사는 맞지? 동사 몇 개야? 어쨌든 두 개잖아. 접속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무슨 부분 처리한 거야? 분사구문은 ing인데 분실하는 게 아니고 분실이 된단 말이야. 어? 이게 원래 없어야지. 분사구문이면. 뭐와 같을 때?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 생략된다고 그랬잖아. 분사구문의 주어가 왜 안 쓰여져? 주절과 어때서? 다르면 없애지 못하고 뭐 해야 된다? 써야 된다 그랬지? 그걸 뭐라고 불렀어? 독립분사구문이야. 쉽게 적으면 주어 동사가 쭉 나왔어. 분사구문으로 ing가 나오는데 여기 뭐가 없어? 주어가 없지.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얘랑 어때서 그래? 같아서 그렇지. 근데 만약에 주어 동사 나왔는데 여기 주어가 다른 주어가 나오면 지우지 못하고 그대로 쓰고 뭘 적어야 돼? ing를 적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이 their message라는 분사구문의 주어가 손이 아니라고. 어? 만약에 움직이는 것도 손이고 분실되는 것도 손이면 그럼 장애인 되게? 그렇지 않냐? 여기가 being lost가 사라지는 거니까 만약에 their message가 없으면 손이 움직이고 손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손이 움직이고 손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움직이는 건 손이지만 사라지는 건 다른 놈이니까 앞에 써준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게 간단히 보이지만 좀 복잡한 부분이라고. 알았어? 아마 학교 내신 범위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물어볼 거야. 그럼 루징 되면 돼, 안 돼? 루징은 능동이니까 메시지가 잃어버리는 건데 지금 보니까 메시지가 잃어버리는 거야?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거야? 를 잃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그들의 메시지는 분실되면서 어디 속에서? In the chaos. 혼란 속에서. 그들의 제스처가 갖는 혼란 속에서. 그 제스처가 너무 심하다 보니 입으로 전해지는 메시지가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사람들이 말은 안 듣고 뭐만 보게 될 테니까. 손동작만, 이 제스처, 과도한 제스처만 보게 될 테니까. 그걸 뭐 하라는 거야? 주의하라는 거야. 다른 학교도 중요하지만 달고. 이 지문 이 전체 문제에서 서술형이나 어법으로 안 나오면 안 되는 문장이야. 꼭 기억해둬야 돼. 자, 항상 중요한 건 뭐다? 밸런스. 균형이 핵심이다. 균형 뭘 맞춰야 돼? 말과 제스처의 균형을 맞춰야 돼. 과도하지 않도록. 너의 제스처는 반드시 하이라이트는 강조하다. 동의어 쓸게. emphasize. 너의 제스처는 반드시 강조해야 된다. 동일한 내용 맞지? 바뀌면 안 되잖아. 네 말이 제스처를 강조하면 안 되고 제스처가 말을 강조한다는 게 뭐야? 보완해 주는 거 아니야? 아까 단어 기억해봐. 이 emphasize, highlight 단어 자리에 효자가 들어가면 이런 스타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 요 하이라이트 단어 자리를 빈칸으로 만들고 다음 내용상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본문에서 찾아 적으시오. 뭐 쓰면 돼? 컴플리먼트라고. 동의어는 아니지만 내용상 여기 컴플리먼트 아까 뭐라 그랬어? 보완하다. 첫 줄에 주제 나왔지? 그래서 반드시 제스처는 너의 말을 뭐 해줘야 돼? 보완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강조하는 거고. 뭐가 아니라 overshadow는 뭐 해버리는 거지? 지나치게 가려버리는 거야. 그 말들을 가려서 의미를 잃게 하지 않고. 오케이? 작년도 수능 지문이야. 작년도 20번 문제니까 올해도 3월 모의고사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닌 사람들도
내일 모레 20번 풀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가리에서 주제를 찾고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한다는 느낌으로 풀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3번. 발곡 교재 받은 사람은 요지 문제예요. 요지 문제. 번호대로 해놨으니까 문제 하나 건너뛰면 요지 나올 거야. 함축오고 빼고. 이 3번 몇 페이지냐? 64? 네. 자, 조금 더 빠르게 가보면 사이언스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사이언스, 과학은 우리 배우고 있지. 공통과학 배우고 있잖아. 이게 사이언스 위가 붙으면 이상하니까 요게 주어가 되면서 이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시 빠져 있는 거야. 목적어가 빠져 있네. 우리가 배우는 목적어. 학교에서 배우는 그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빠져 있는 거야. 여기 대시 빠져서 우리가 배우는 과학. In grade school. 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뭐 고등학교 1, 2, 3학년까지 학교에서 쉽게 뭐 grade school이라는 게 그냥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과학은 is a collection. 어쩔 수 없이 집합이야. 니네한테 연구를 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냥 이미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들을 집합해서 배우는 거 아니야? 뉴턴의 물리법칙 이런 거 다 증명되고 확정된 사실들 아니야, 그지? 이런 걸 배우는 거야. Of certainties, 어떤 확실성의 집합이다. 자연 세상, 즉 우리가 사는 자연계에 관한 확실한 것들의 집합이다. 이런 거야. 그지? 과학 선생님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거나 긴지 아닌지 모르는 것들을 수업하지 않는다고. 최소한 정규 학교에서는 이미 증명되고 certainty, 확실성이니까 확실성들을 가진 집합체를 우리가 배우고 있다고. 됐니? 그 내용으로 뭐야? 지구는 어떻다? 태양 주변을 돈다. 이게 논란거리면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다고. 또 DNA가 뭘 운반한다? 정보, 유기체의 정보를 나르고 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 또 뭐 있어?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뭐 힘의 법칙, 뭐 가속도의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냐? 뭐 배우니? 플레밍 맞니? 플레밍 맞아? 왼손 법칙이 플레밍 맞아? 오씨 나보다 아는 게 없어. 원소 기호, 염화 나트륨 이런 거 공식 다 정해진 거 아니야? 그것만 배우고 있지. 초전도체 배워 안 배워? 안 배우지. 아직까지 뭐 입증된 게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잘 봐야 돼. 여기 정리할 거야. 부정어 도치라고 부정어가 앞에 나오면 뒤에 어떤 순서다? 의문문에 어순을 쓴다라는 거야. 부정어라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표현들인데 뭐 대표적으로 never 이런 거 있어. 또는 little, hardly 이런 게 있어. 샘플링 하나 해주면 She never eats it.
그녀는 그걸 절대로 먹지 않는다가 정상적인 어순이야. 근데 never가 부정의 단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대가리에 꺼내는 걸 우리가 도치라 그래. 원래 자리에 있어야 될 놈을 앞으로 꺼내는 걸 도치라고. 국어에도 나오지 도치법. 그지? 이거 내놓으면 나머지가 이렇게 남잖아. 우리가 아는 평범한 문장이잖아. 요거 중딩 때 의문문 만드는 거 다 배웠잖아. 일반 동사니까 어떻게 하면 does, she, it, it면 끝난단 말이야. 이게 부정어 도치라고.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근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서술형 문제로 나와. only 플러스 부사나 또는 부사구나 또는 부사절 얘네들도 우리가 일명 준부정어라고 한다고. 뭐 예를 들자면 이러면 나는 그것을 먹었다. 그냥 없으면 아침인데 오로지 아침에만 그러면 뭐야? 먹는 경우가 더 적은 거지. 나머지는 다 먹어 안 먹어. 그래서 얘는 부정의 느낌이 더 강한 거야. 우리는. 선생님 긍정이잖아. 근데 부정의 느낌이 강해. 나는 집에서만 요리를 해.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나머지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야. 그래서 only 플러스 부사구는 부정어.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해. 오케이? 그래서 only 플러스 그렇다고 님들아 only you 이런 건 you가 품사가 뭐야? 명사지. 이건 형용사야. only 플러스 형용사, only 플러스 명사는 해당 없어 이거. 오로지 부사나 부사구일 때만. 오케이? only yesterday도 어제만. 그러면 부사구가 되는 거야.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야. never가 나온 것처럼 only in the morning 하면서 아침에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 빼면 이거 남지?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 의문문으로 고쳐봐. 과거니까 did, I, eat, eat 이게 공식이야. 3년 내내 써먹는 거야. 부정어, 준부정어, 도치는 다 똑같아 이렇게. 오케이? 자, 이 개념을 알고 이 문장을 보는 사람은 서술형 대비가 보이지. only. 자, 선생님은 구를 썼지만 when 주어 동사가 부사절 돼야 안 돼. 뭐뭐 할 때. 그지? when 플러스 주어 동사 뭐뭐 할 때잖아. 그지? 그럼 when이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친다 그러면 부사절에다가 only 붙여놓은 거 아니야? 그치? 아니 쉽게 말하면 네가 과학의 실제를 배우기 시작할 때야. 근데 거기에 only가 붙은 거야. 니네 when 플러스 주어 동사가 뭐뭐 할 때 주어는 동사하다 해서 무슨 절이라고 배웠어? 부사절이라고 배웠지? 근데 여기 only 붙어서 앞으로 나와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럼 이게 준부정어가 여기까지야. 됐어? 그럼 당연히 다음에 어순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거잖아. 원래 그냥 평서문이면 you realize지. 너는 깨닫는다. 근데 그걸 의문문으로 바꾸면 do you realize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면 이 발벗고 아니고 요거 들어가는 시험범위 이 지문 들어가는 선수들은 시험 볼 때 이 문장 안 나오면 이 학교생이 잘못된 거야. 이거 꼭 내야 돼 이거. 부정어 도치, 준부정어 도치. 그래서 요럴 때만 너는 뭐 한다? 깨닫는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네가 과학의 실제가 뭐야? 어디를 벗어나서. practice는 실용이라는 뜻이 있어. 그럼 실용이 뭐야? 학교에서 점수 달라고 배우는 게 아니고 진짜로 과학적인 실용성을 위해서 배우는 거지. 언제가 되겠어? 아까 그레이드 스쿨은 고등학교 때까지야. 대학교 가면 그런 것들을 벗어나거든. 대학교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실용성 있는 논문을 내고 해야 되니까. 그때 드디어 과학의 실용성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만 비로소 너는 깨닫게 된다는 거야. 뭘 깨닫게 돼?
이 각각의 사실들, 아까 확실성을 가진 사실들 있지? 이 각각의 사실들이 was hard. 아, 어떻게 얻어졌구나. 어렵게 얻어진 거구나. 학교 다닐 때는 가속도, 중력 법칙, 뭐 계산하는 법하고 뭐 저 지구는 돈다, 자전, 공전 다 배우고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과학을 해보니까 야, 이거 처음에 발견한 사람 진짜 어렵게 이걸 발견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는 그런가 보지, 뭐 그런가 보지,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실제로 자기가 어떤 탐구를 해보니까 오, 뉴턴 대단한데? 이걸 어떻게 알아낸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조심해야 돼. 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지울게. hard는 형용사로 쓰이면 단단한, 민강연이니까 해주는 거야. 어려운 이런 뜻이 있어. 부사로 쓰이면 열심히 이런 뜻이 있어. 아니면 힘들게. 재미있는 건 보통 형용사들은 ly가 붙으면 부사가 돼. 같은 뜻으로. 맞잖아. ly 붙는 거. 해피, 행복한, 해피리, 행복하게 이렇게만 바뀌지. 얘는 혼자서 다 한다니까. 대신에 hardly는 부사가 있는데, ly가 있는데 얘는 거의 뭐뭐가 아닌 이렇게 돼. 뜻이 달라. 내가 뭐 주의하라는 거야. 이거 hardly 쓰면 안 된다니까. 쌤한테 배운 놈들이 실수한다고. 내가 B 플러스 PP 사이에는 품사가 뭐라 그랬어? 무조건 부사라 그랬지? 그냥 여기다가 hardly 쓴다니까. hard도 부사야. 그럼 부사 뜻 뭐야? 어렵게지. 방금 얘기한 대로 알고 보니까 내가 고딩 때 배웠던 이 사실들이 하나하나가 다 어렵게, 우리 win, 이기다 말고 무슨 뜻이라고 해요? win. 이기다 말고 원래 뜻이 얻다야, 얻다. 그래서 win the game은 게임을 이기는 게 아니라 게임을 얻는 거야, 내 걸로. win the prize 쓸 수 있어 없어? prize가 상이니까 win the prize 쓸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그 뜻으로 번역하면 얻은 거야, 얻어진 거야? 얻어진 수동태잖아. 어렵게 얻어진 것들이라고 알고 보니까. 뭘 통해서? through succession. 조심해. 연속. succeed. 내가 뜻 뭐 있다고 그랬어? 성공하다도 있고 계승하다도 있어. 뜻이 두 개야, succeed가. 내일모레 모의고사 볼 때도 succeed 성공이라만 보지 말고 연속하다, 계승하다. 계승이 뭔지 알지? 이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에 따라서 명사형과 형용사형이 달라. succeed 성공하다의 명사형은 얘네가 잘 아는 success야. success. 근데 succession이라면 이건 계승이야, 계승. 그럼 형용사도 successful은 뭐야? 성공적이냐? 근데 successive는 뭐겠어? 연속적이냐? 알겠어? 이거를 갖다가 이 성공으로 해석해서 파악 못한 애들이 꽤 있어. 평소 단어 열심히 해놔야 돼. 자, 그래서 여기 succession. 성공 어쩌고 하고 있으면 안 돼. 계승을 통해서 얻어진 거야. 한 놈이 다 한 게 아니라고. 계속은 이어진 거잖아. 논리적인 interferences. 어떤 참고 자료들. 쉽게 말하면 inferences가 참고 자료들. 참고 사항들. 그게 뭘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관찰과 실험들. 본인이 다 한 게 아니라고. 그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용이야. 뉴턴이 만류인력을 발견했다고 했을 때 뉴턴이 갑자기 세상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던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낸 게 아니야. 그 전에 사람들이 그 법칙에 이르기 전까지 어떤 정리를 한 수준이 이 정도라면
이 수준까지 다른 사람들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지? 거기서 뉴턴은 살짝 올라간 것 뿐이야. 알겠어? 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주, 뭐 빅뱅설 이런 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천체 물리학의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한 거야? 아니라고. 이미 수년에 걸쳐서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참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많은 관찰과 실험들을 기반으로 한 참고 내용, 논리적인 참고 내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포텐이 땅 터진 거지. 그래서 내가 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 너네 전화기 발명 누가 했다고 그래? 벨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밑에 저 조수한테 왓슨 내 말이 들리는가 하면서 최초의 전화가 성공했다고 했잖아. 전화라는 과학적인 도구가 개발이 됐어. 그럼 그걸 전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선과 또 뭐 어떤 저 음성 녹음 장치라든지 뭐 진동에 관한 개념, 이 공중에는 음은 진동수가 있어서 그게 전파될 수 있다는 개념,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전화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와이파이 이런 거 전파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면 와이파이나 수신 장치 같은 게 없었겠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고. 바로 여기 나온 대로 많은 관찰과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참고 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인 참고 자료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사실들은 어렵게 얻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오케이? 이러한 과학의 과정은 더가 아니고 덜 관련이 있다. 관련이 그러니까 거의 없다. 덜하다는 것은. 무엇에? 지식의 조각들의 수집에 관해서는 덜한데 이것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은 필요는 하지만 less A than B. 간단하게 써볼까? less A than B. B보다 A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아니 수집하는 거 중요하지. 이러한 과학의 발전 과정은 지식의 조각들을 수집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야? 그것은 오히려 뭘 줄이는 거다.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거야. 오케이? In what we know,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 앞에 정의를 못한 애들은 우리가 결국은 확실하게 찾아내야 될 게 동그라미인데 옛날엔 과학 개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 이런 게 존재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지? 이렇게 알고 있었어. 과학이. 여기 분명히 진실이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아까 얘기한 수년의 과정 중에서 한 세기 지나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이건 아니네. 또 뭐야?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니네 하다가 더 이상 뭐 할 게 없을 때, 더 이상 줄일 만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게 팩트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 과학에서 이런 거 가설이라고 그러지 않아? 예를 들어자면 공룡이 멸종한 이유가 최근에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거든? 뭐 해성 충돌? 그렇지 않나? 해성 충돌로 인한 지구의 순간적인 파괴, 생태계의 변화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전까지만 선생님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이제 이론이 많았어. 뭐 급속한 냉각, 뭐 아니면 뭐 저기 뭐야 큰 불, 뭐 화재, 뭐 있고 뭐 지진 있고 심지어는 외계인 침공 이런 것도 있었어. 근데 어느 하나도 아니라고 검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이 그런 거야. 외계인 침공해서 공룡이 망했다. 아니라는 증거 있어? 그럼 그게 어떤 가설로 먹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지금은 왜 외계인 침공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여러 세월 동안 외계인 침공의 가능성이 못 했기 때문이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검증과 실험을 통해서 배제가 됐기 때문이지. 그럼 아직까지 검증과 실험을 통해서 배제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게 뭐야? 해성 충돌설이야. 그것만이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확정이 딱 되면 어디에 실리겠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교과서에 실리겠지. 오케이? 그러면 수많은 검증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남은 게 너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불확실성은 can be greater, 더 크거나 더 적을 수 있다. 어떤 주어진 지식에 있어서 depending upon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봐봐. 이 5가지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때 뭐가 우리의 불확실성, 이때 불확실성 좀 높지.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요거 하나를 지웠어. 불확실성이 좀 떨어졌지. 좀 더 떨어지겠지. 좀 더 떨어지겠지. 좀 더 떨어지겠지.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산단 말이야. 근데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좀 더 높았겠지. 거꾸로 불확실성이 좀 높았겠지. 그럼 우리가 어떤 시대의 자연의 법칙은 언제나 존재했지.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사느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의 정도는 크고 작을 수 있겠지. 오케이? 이게 다시 말하면 일식이 무서웠던 것도 뭐가 높았기 때문이야. 그게 왜 벌어지는지에 대한 뭐가 높아서 그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일식월식을 과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했던 거야. 하지만 지금 우린 두려워하지 않지. 왜? 그 불확실성을 많이 배제했으니까. 이제 확실한 이유를 아니까.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에 그 과정,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시기에 사느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됐니? 오늘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볼까? 예를 들어서 AI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AI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잘 모른다고 하지. 그럼 앞으로 한 100년쯤 지나면 그 불확실성을 다 파악하고 배제시킬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지금 AI 무서워. 이게 사람을 공격할 수 있지. 그런데 100년 뒤에 사람들은 그게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왜? 그때 가서는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확실성만 남게 되니까. 항상 미래의 종족들은 과거의 종족들이 미개해 보이는 거야. 그 미개해 보인다는 게 뭐야?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야. 지금 시대보다. 자, 그래서 우리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지? 오늘날 우리는 꽤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 꽤 이게 수고로 be certain이니까 확신해하고 있다. 꽤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어떻게 사과가 떨어질 건지. from a tree. 어떻게 떨어져? 위로 떨어져? 아래로 떨어져? 확신하고 있지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관찰과 실험을 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이해도 무엇에 대한? turbulent fluid. 우리의 난류 유동에 대한 그 이해는 remains. 남아있어. 아직도 어떻게? 불확실하게. 이건 확실히 아는데 난류 유동도 움직이거든. 따뜻한 기류 속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완전한 공식을 밝혀내지 못했거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 부분 난류 유동에 관한 견해는 아직도 무슨 중이야? 프로그레스가 진행이야. 진행 중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또 한 120년쯤 지나면 난류 유동 그까짓 거를 왜 어려워해?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우리는 아직까지 그 난류 유동에 대해서 불확실하지만 시대가 After more than a century effort 우리가 지금까지 한 세기 이상의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도 불확실하다 이 말이야. 그렇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얘네 난제라고 들어봤어? 난제라는 건 문제야. 문제는 답이 있지. 답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 답을 밝혀낼 만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거야. 오케이? 그럼 난제가 해결됐다. 드디어 많은 관찰과 실험으로 불확실성을 최대한 뭐했다? 배제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지. 됐니? 요거 나중에 응용돼서 과학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재야. 과학은 뭔가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야. 이미 밝혀진 가설에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뭐해 나가는 과정이야. 실험이 다 그렇지 않나? 실험이 그래서 변수라는 걸 주잖아. 변수가 뭐야? 변수라는 게 불확실성을 배제한다는 거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해서 남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잖아. 과학이 그거 아니야? 찾는 게 아니고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 아니야? 보통 실험의 과정이. 자, 그래서 과학은 현재의 지식에 대한 딱 나왔네. 불확실함을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되니? 5분간 휴식. 왜 그랬어?